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을공화국 TV, 마을과의 동행입니다. 이 코너는 마을공화국 운동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마을공화국 운동과 관련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 탐방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을 알리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과 평화의 상임이사 김정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힘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네. 오늘 특별히 선생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선생님의 이력을 보니까 대안학교를 하셨는데 특별히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대안학교 하면 공교육에 부적응한 사람들이 네. 다니는 학교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가만 돌이켜보면 제가 공교육에 좀 부적응하지 않았나. 선생님께서 좀 농담이고요. 네. 제가 다닌 학교가 한국의 학부모님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강남 8학군의 학교를 다녔어요. 당시 네. 예. 제가 뭐 부모님을 잘 만나서도 아니고,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많은 곳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절에, 서울의 가장 변두리인 지역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8학군에 살다가 8학군에 살다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 뭐 이렇게, 네. 그 아버지는 경상도, 어머니도 경상도 분이셨는데, 네.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뭐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절에 이제 서울의 가장 변두리 쪽에, 동쪽 변두리 쪽에 예. 거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도시 문화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네. 이제 변두리에 네. 주변부에 있다가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강동구 그쪽에서 다녔는데 고등학교가 강남 8학군에 이제 소속되는 학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려서 갔는데 네. 저는 사는 곳이 저기 강동구 천호동이었는데 네. 학교는 서초동에 있는 S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거기 학교 가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등교. 네. 이건 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학교 다니기 힘들어서 이사를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집이 전체가 이사 가지 못하고 네. 저만 이사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뭐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선. 그 네. 노래를 부르는 어니언스라고 하는 네네. 그 가수의 집의 문간방에 제가 자취를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우여곡절도 많은 고등학교의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에 3년의 기억이 저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의미는 좀 뭐라 그럴까. 친구도 그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나고. 네. 내가 그 3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게 기억이 어떻게 보면 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 기억하기 싫은 의미가 더 가까울까요?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가 한 음. 17개 반 정도 되는 학교에 다녔는데 아이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가끔가다 들었던 그 좋은 성적, 전교의 좋은 성적이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반석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더구나 선생님 때는 내신이라는 게 그렇죠. 있었을 때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자괴감이랄까. 뭔가 시험을 몇 번 치를 때마다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에 대한 믿음, 자존감도 완전히 떨어져서 정말 자신이 없이 살았던 고등학교 3학년 그 기간에 학교 선생님들의 뭐 폭행이 난무하고 뭐 공부를 못한다고 패고 뭐 잘하면 또 네가 안 끌어줬냐고 패고 뭐 폭력이 일상화된 그런 학교에 제가 고등학교를 S학교라고 말하는 것은 밝히기 싫었던 부분이 큰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교육에 조금 뜻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대학교육을 만들게 돼? 내가 학교를 하면 이런 학교는 안 만들 거야.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다닐 때 했어요. 내가 선생님이 되면 이런 선생님은 안 될 거고, 내가 그렇죠. 학교를 만들면? 어쩌면 그것이 출발이, 공교육에 대한 저의 반감, 그리고 교육을 하면 이런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나한테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이 대한학교 할 때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혹시 교육의 지향점? 사람들이 저마다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발휘를 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더구나 이슈위주의 교육이니까. 누가 너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뭐 어떤 과정을 안내해 주는 데도 없었고, 오직 시험과 그쵸, 성적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타작이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래서 저한테 고등학교 시절에, 무엇을 잘하는지, 또는 잘하는 것을 발견해주고,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격려해줬다고 한다면, 또 그 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누군가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줬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청년기를 좀 보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내 모습을 사랑하지만 아마 지금 저는 뭐랄까 그런 뭔가 선생님들이 더 지지해주고 제 인생의 완성을 더 이루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교육 또 아이들한테 하고 싶었던 교육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선생님들이 빨리 좀 이렇게 들여다 보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뭔가 성취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문제 해결식 교육이랄까? 또 문제 발견, 뭐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힘을 길러주는 거. 그것이 교육의 방향이었어요. 선생님, 아임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 궁금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힘나라고 하는 뜻도 있고, 힘나. 영어로 I'm na. 나는 나다. 그런 뜻도 있고, 이 이름을 지을 때의 풀네임은 뭐냐면, 아이들의 힘으로 만드는 나라였어요. 아이들의 그러니까, 힘으로 만드는 나라. 어른들이 나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좋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소위 인적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교육기관들을 온통 몰아서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회, 이건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실험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 속에서 함께 자기들끼리 협력하면서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교육에서. 아이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떡갈나무, 우리 눈에는 이런 작은 도토리만큼 작지만 커다란 떡갈나무가. 그렇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커다란, 그걸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지금 이제 대안교육의 지향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어떻게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질문.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하면 일제시기에 그렇게 폭력화된, 그리고 그냥 다 옛날에 일제고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온 내가 대안교육을 한다? 내가 얼마나 대안교육을 할 만한 교사로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의 뭐 민중교육, 또 제 스승인 문동환 교수님으로부터 인간화 교육, 머리로서 참 많이 배웠는데 몸에 녹아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웠다라는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교육적 그 만남 또 교육적 사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소위 꼰대 기질을 수없이 많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대안교육을 그렇게 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이 대안교육 자체가
또 다른 질문을 가지게 한다. 또 다른 정말 잘해왔나. 네. 근데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물론 열심히 고민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우리 이렇게 선생님들 속에서 많은 희망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힘납 평화학교가 예. 또 다시 아운의 심플스테이 예, 학교 정확한 명칭 맞나요? 예, 네. 아운의 심플스테이. 네, 바뀌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바뀌게 된 계기가 있나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많이 떠돌이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학교도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분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뜻 하나 가지고 네. 또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직업이 목사이기도 한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자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제자 12명 그것도 한 명은 배반하고 한 명은 부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인가요? 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도 못 만든 거잖아요. 네, 못 네. 만드셨는데 뭐 저라고 뭐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많은 제자를 만드는다기보다는 저하고 함께 같이 뜻을 펼칠 수 있는 펼쳐갈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친구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많이 없어도 좋겠다 해서 이제 작은 학교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안성에서 2007년도에 네. 이 학교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그쵸, 보이는 그쵸, 그쵸. 아운의 심플스테이 말이죠? 원래는 저 네. 그림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이 네. 모습의 학교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많이 지어진 30년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좀 낡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2017년에 병천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네, 있었죠. 네, 네.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될 네, 만큼의 네. 집중호우가 내렸던 거예요. 피해는 없었나요? 그래서 이게 산 중턱에 네. 있는데 거기에 뭐 흙탕물들이 건물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네. 거기에 물이 채워지면 그 모터로 물을 뿜어내야 되는데 네. 거기 진흙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아이고. 하는 바람에 네. 모터가 고장이 나고 그 뿜어 올리지 못하니까 완전히 학교가 그냥 물바다가 된 거예요. 산 중턱인데도 중턱인데도. 예, 물이 지하로 들어왔다가 그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네. 그냥 그리고 그 기술자를 찾지 못해서 겨울을 넘겨야만 됐는데 겨울에 또 한파가 또 아이고. 그래서 이 학교 전체에 그 난방을 담당하는 이 보일러가 그냥 다 곳곳에서 다 동파가 되는 바람에 네. 결국은 냉난방이 완전히 뭐 될 수가 없는 네. 학교가 되어져서 네. 그걸 고치는데 네. 건물도 크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는데 그 휴교가 계속 이어져서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런 와중 속에서 네. 좀 학교의 새로운 변화도 필요했고 네. 그리고 마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특정한 연령의 아이들보다는 마을 전체를 교육적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아운의 재단 소속에 이제 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네. 제가 그때 재단 이사장을 맡았는데 재단을 해체하면서 다른 협동조합으로 법인 조직을 이제 바꿨죠. 네. 그러면서 뭐 법인 조직을 바꾼다고 뭐가 이렇게 뭐 없던 것이 들러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협동조합, 소위 말하면 재정을 담당해 줄 수 있는 협동조합을 저희가 끌어들여서 MOU를 맺게 된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협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신협이 이 공간을 하나의 신협협동조합의 새로운 한국의 모델을 만들겠다. 한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큰 취지가 저희 아임나 평화학교에 네. 또 아운의 재단에 네. 그 소속되어 있는 이사진들 선생님들하고 뜻이 맞아져서 새로운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 네. 그것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서로 또 다시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 네. 마을기업, 네. 신용협동조합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네. 서로 협동조합해서 협동해서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운의 심플스테이. 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죠. 뭐 다른 또 뭐 여러 복합적인 그렇죠. 활동을 하는 예, 예. 네. 정말 말 그대로 심플 또 어떤 휴식형 공간도 예, 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네.
좀 뭐 대안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공교육, 네. 경쟁 심화된 이 교육에서 잠시 쉴 수 없는 아이들에게 맞아요. 예. 자기를 깊이 음, 들여다볼 수 있는 쉼의 시간. 네. 뭐 직장인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제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거. 그때 쉬더라도 그냥 멍하니 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모험 놀이터. 네. 그래서 직접 아이들과 몸이 부딪히기도 하고 자연과 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자연 모험 놀이터를 저희가 이제 슈퍼스테이에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예. 그래 코로나 전국에서 오히려 인기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는 집에도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네. 직장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됐었고. 네.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한 집에서 남편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 네. 이게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악마일 줄 몰랐다 뭐 이런 거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에 마을에서 어딘가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네. 그런 피난학교와 같은 네. 공간이 곳곳에 필요했었는데 그걸 만들어주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원의 심플스테이에서 이 마을의 아이들을 네. 4박 5일 동안 여기서 캠프를 했어요. 네. 코로나로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람 모이면 안 되는 4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캠프를 한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좋기도 했지만, 네. 이 공간에서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저기서 사건 터지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네. 집에서 다 먼저 검사, 자가 진단하고, 여기에 와서 또 진단하고, 또 수시로 하는 네, 거고. 수시로.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 모든 거 끝나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이 다 끝났죠. 네. 거기에 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네. 아이들 인간관계 프로그램 하고, 네. 뭐 연주회하고 고급진 문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니까 네. 부모님들이 나중에 아이들을 환영해 뭐 아이들을 교육한 것들 발표하는 것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아이들이 부럽다. 예.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캠프해 줄 수 없냐. 네. 그래서 이제 아원의 네. 심플스테이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그런 네. 공간으로 예.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 잡아갈 것 같아요. 이런 공간들이, 대안 공간들이 좀 마을 곳곳에 하나씩만 있어서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 공간을 제가 이제 봤더니 좀 특별한 게 하나. 그거 오셨죠? 네. 네. 그때 우리 갔었을 때 좀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1923년 맞죠? 네. 간토 학살 역사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조금 뜬금없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왜 이런 곳에 그럴 수 이런 있죠. 역사관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좀 그래요. 말씀을 해주세요. 저가 그냥 교육학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역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또 일본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아인나 평화학교하고 긴밀히 관계가 있는데요. 네네. 아인나 평화학교의 첫 출발이 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으로 가서 이제 먹거리를 찾아서 살기 위해서 혼자 간 북의 아이들이 있어요. 일명의 어른들이 꽃제비라고 불렀던. 꽃제비? 예, 꽃제비라고 불렀던 네. 그 아이들이 있어요. 네. 어른들 중에 이제 탈북해서 남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어른들이 그 애기들 탈북 무연고 꽃제비 애들 손을 잡고서 그 남쪽으로 가면 여기가 천국 같은 데가 있으니 우리 같이 가자 해서 뭐 이념이고 뭐고 그냥 어른들 말에 그냥 믿고 이렇게 온 애들이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남쪽에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인격적으로 참 뭐 이를테면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아이가 앞에 나가서 북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공산주의의 실상에 대해서 그 꼬맹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왜곡된 정보를 그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또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뭐 이렇게 부흥회 때 그렇게 해서 아멘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은 수고했다고 주는 앵벌이 역할을 부흥회. 저런.
너무 가슴이 아팠던 네.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또 한국의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통합교육을 하게 된 게 출발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좀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지게 됐지만 네. 어린 시절을 제대로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제일동포 교사를 저희가 이제 영입을 온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그 북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같이 나누고 동요 부르고 뭐 가요도 부르고 뭐 북에서 잘 부르는 네. 뭐 이렇게 만화 영화도 보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잊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아이가 네. 자기의 과거의 존재에 대해서 고향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하고 네. 거기서 맛있게 먹었던 오줌 음식 이야기라든지 뭐 음식 이야기도. 이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걸 아유.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특히 제일동포가 힘겹게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 탈북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제일동포를 만나게 됐고 제일동포들이 일본에 와서 생활하는 이야기도 듣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도쿄에서 캠프를 할 때 그때의 미래의 역사를 써가는 아이들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캠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미래의 역사를 예. 우리들이 주체적으로 써가자. 네. 네. 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이야기는 이제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같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같은 역사에 대한 공감대로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취지의 캠프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강사를 불러 모셨는데 그 간토 학사를 10살 때 목격했던 야키가 타에코 할머니를 모셔 오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이 역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이 역사를 만나게 되면서 이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봤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진보 정권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의 권력이 지나갔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네. 더더군다나 뭐 지금의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는가 물어볼 때 글쎄. 그런데 내년에 간토 100년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한 우리가 차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해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네. 이 운동을 했던 우리가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역사관을 만들었고요. 네. 사실은 이게 뭐 제노사이드 학살의 역사관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 국가가 국가 폭력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과 사이에 혐오감을 심어주고 거기에 민족이나 국가, 국적으로서 서로 간에 대립 원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평화적 감수성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생태적 만남, 또 인간의 역사적인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평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우러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공간. 간토 학살 역사관이 탄생이 되었다는 거죠. 참 국가폭력으로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제주 4.3이라든지 그쵸. 광주라든지 참 여러 가지 아직도 뭐, 해결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죠. 네. 천안하고도 거기가 지금 병천인가요? 내려서 그 깊은 산 속에 정말 굉장히 소중한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여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힘도 되고, 그리고 그렇죠. 역사도 바로 알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현대인들이 지쳐 있어요. 그렇죠. 정말 쉼의 공간이 좀 됐으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신협이 함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신협연수원이라고 이렇게 같이 부르기도 해요. 신협의 조합원들, 직원들이 와서 아주 힘든 과정 마치고 저녁에 이제 와서 같이 놀이도 하고 프로그램 하고 밤에 이제 가마솥에 그 불을 피워가지고 불멍을 해요.
그러니까 멍 좋아요. 예. 아무것도 안 그 하게. 멍 때리는 거. 예,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뭐 새소리 듣고 별 보고 네, 불멍하고 아주 그 좋죠. 불멍, 물멍, 멍 때리기. 네. 네. 이제 또 신협이 또 투자를 해서 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도 또 지금 만들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가족 단위로 놀러 와서 역사도 만나고 네. 이렇게 자연과의 모험 놀이도 즐기고 함께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편히 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계속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오늘 선생님께서 또 지금 혹시라도 아쉬운 짧은 인터뷰지만 네, 아쉬운 말씀 있다면 한마디 또 요약하시겠습니까? 네. 글쎄 뭐 딱히 뭐 요약이라기보다는 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하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지 못한 것이 네. 노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애들한테는 거겠네요. 놀아야 된다, 쉬어야 네.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네. 정작 저는 못 놀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많이 놀려고 지금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붙이면 어떨까요? 놀 유자, 네. 쉴 휴자, 아, 유휴. 유휴. 예, 유휴 공간으로. 예, 유휴암. 좋습니다. 유휴. 예. 열심히 네. 놉시다. 네. 예. 오늘 그래요. 오늘 대안학교 김종수 선생님을 모시고 짧은 시간에 귀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교육 이야기, 재미있는 교육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